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만나봤고요.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총선 이후 처음 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 여당 참패로 끝난 이후로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도 했고 영수회담도 곧 열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 제가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장관을 바꾸든 차관을 바꾸든 특히 청와대 수석을 바꾸든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 들으신 거예요? 아니 저뿐 아니라 그런 말씀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과거 대통령실에서 그 두 분이 주로 주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관섭, 한우섭 이 두 분이. 그런데 그 두 분을 교체를 하면서 직접 그 1층에 있는 브리핑룸에 내려오셔가지고 소개를 하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다. 그래서 질문까지 받고. 질문 그래서 받고. 근데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아주 명확히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에게 나가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하겠다.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은 나한테 소통이 정말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분명히 달라지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지 않고 가령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이라도 이 미국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을 계속했다면 아마 이번 선거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윤 대통령의 폐인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오만과 불통 그리고 무능이다 이랬는데 사실 오만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계속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마 올라갈 것이다. 대통령 중간평가의 성격의 총선인데 대통령 지지도가 30%대에 머물고 있다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만나자고 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기보다 일단은 이제 저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 우리 언론에 조금 이제 불만을 좀 표시를 하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뭐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그 내각제라면 또 모르겠는데 과거 이게 지금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시절에는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그리고 또 여야의 한쪽 축인 야당의 대표. 근데 여당의 대표는 제외를 하고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민주주의를 오해를 하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또 대통령제를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이제 해석을 하고 또 달리 보는 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영수회담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 아마 그동안에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거부를 한 것도 아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 얘기 더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요구사안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민주당이 좀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문서 쓰라는 거죠. 최상병 특검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이게 그 민주당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그 강경파의 요구가 제가 보기로는 좀 선을 넘은 것 아니냐. 가령 대통령이 그 법 규정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양당의 그 정책 차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뭐 달리 말하자면 이 민주당의 요구가 가령 그 상규를 벗어나서 난 이거 도저히 수용 못한다 이래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지금 사과를 해라. 그리고 거부권을 앞으로 행사하는 것을
거의 뭐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해달라 이런 것은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항복 문서로 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요구 사안 좀 보여주실래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수용, 또 추후 거부권 행사 자제,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추경 13조 원 편성 등을 이제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저걸 하나하나씩 보면 참 다 재미있는데 뭐 저는 뭐 대국민 사과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리고요? 최상병 특검뿐 아니라 저게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그건 특검법. 지금 추미애 그 당선자가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도 의제를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그 추미애 당선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는 가령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명품백 사건 이 세 개나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다 받자. 다만 이 특검을 받으면 민주당도 이제 받아야 될 특검이 있습니다. 어떤 그게 특검이죠? 뭔가 하면 가령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유용한 사건. 거기에다가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 두 사람을 거의 비서처럼 부렸단 말이에요. 뭐 비서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특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옷에 관한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특수활동비로 옷을 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걸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 국가 기록물로 집어넣어버리고 봉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령 국민의힘도 그걸 공식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검이 뭔가 하면요. 특검은 권력형 비리예요. 기본적으로. 가령 그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를 공군 1호기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건요. 나는 특검이 아니라 당장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검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근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뭐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기 전의 문제입니다. 결혼하기 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형 비리라고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걸 특검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저는 김혜경 특검 더 나가서 김정숙 특검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야 형평에 맞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건 뭐 일단은 뭐 이 특검을 대통령실이 받아 수용할지 여부도 아직 잘 모르고 아니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것은요. 지금 가령 우리 그 언론들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진보 좌파 언론들이 이제 주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저는 이 문 대통령께서 과거에 군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지면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이관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 군에서 오래 그 생활을 했는데 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군 내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은 이제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1차 조사는 그래도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수사가 아니고 조사입니다. 조사죠.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사 외압을 넣었다. 이 주장이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한 내용이잖아요. 그 최상병 사건 특검이 노리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이 왜 노발대발했느냐. 그래서 이걸 왜 사단장까지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뭐 총계 그 고위 뭐 명예권자들 8명이나 그 이름을 적어서 넘겼느냐 이 얘기잖아요.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저는 가령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특검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계속 의혹이 증폭이 될 테니까 뭐 특검을 하면 난 명확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요구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요구하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로 이 의제로 영수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우선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의 사과, 뭐 그리고 거부권을 사실상 앞으로 행사하지 마라 뭐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관측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원래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게 거의 모든 언론의 예상이었는데 금요일은 이제 이재명 재판이 있으니까요. 이재명 재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예. 아마 그 어떻게 그 소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저쪽은 천준호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비서실장인데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예. 천준호 의원입니다. 예, 천준호와 그 홍철호 이 두 분이 예. 아마 그 잘 조율을 하겠죠. 어차피 그 이게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쪽 다 부담을 이제 지게 되니까 예. 예. 이왕 그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으면 예. 영수회담을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네. 첫술에 뭐 배가 부르겠어요. 예, 만나고 또 만나고 하면 그것이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의 소통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 양쪽 그 수뇌부들이 아침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예.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서로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그걸 통 못 해온 거죠. 알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이 회담, 이 정국이 워낙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지 이 정치적인 정치력 그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분도 있어요. 윤 대통령은 사실 예. 이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 이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처럼 다양한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또 흔히 말해서 산전수전을 겪어온 그런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관력 그 하나만으로 버텨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분이야말로 이제 윤 대통령이 한번 대통령으로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저는 봐요. 예. 근데 물론 험난하죠. 이 108명 되는 여당 의원으로 예. 그 지금 의회에서 뭐 원하는 그 어떤 입법을 할 수도 전혀 없고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의 그 입법을 막을 길은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만은 예.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더 필요한 것이 정치력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저는 그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네. 야당 의원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 수시로 불러서 아침밥은 혼자 네. 드시지 마시고 예, 예. 늘 좀 같이 알겠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오찬을 좀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19일 날 그런 제안을 했죠. 오찬하자. 다음 주 월요일을 오찬하자.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그런 제안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6일 날 비대위원 8명과 함께 이제 밥을 먹었더라. 그렇습니다. 예, 만찬을 했더라. 예. 그런데 대통령이 오찬 제안을 하니까 이 몸이 아프다. 이런 핑계로 거절을 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몸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예. 몸을 심으려도 낫지만은 누군가 그런 말 해도군요. 타이레놀을 먹더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대통령의 시간 아주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이 얘기는 권영세 아마 의원이 했을 겁니다. 예, 한동훈 전 예. 비대위원장이 왜 거절했을 거가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거예요. 뭐 이분은 검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네, 네. 그렇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고 예. 그리고 그 범죄가 대부분 무기징역 형이 가능한 정도의 중범죄들이고 예. 그 한두 개가 아니고 범죄 혐의만 10개다 예, 이미. 예.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취해야 될 것도 있다. 예. 이런 분과 가령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예. 어불성설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 예,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한 예, 부정적인 생각? 영수회담은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분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나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해서 그 문제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찬을 대구시장으로 벌써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요, 그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한 것도 아마 홍준표 시장이 나 예. 서울에 제사신으로 올라가니까 뒤에 올라가니까 예. 좀 뭐 밥이나 먹읍시다 이래서 아마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자리는 부부 동반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안 나왔다는 게 정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예. 다른 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 자리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직접 그 홍 시장이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비대위원장을 그만둔 입장에서 네. 그 지금 정치판에 다시 뭐 들어와서 뭐 이 영수회담은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의 그 언급을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예, 예. 어폐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 쉽사리 또 복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네. 예, 본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이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윤재욱 대표도 당장 그 5월 3일 되면 예.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니까 예. 지도부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윤 대통령이 지금 당의 누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바도 아닙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형 비대위 거쳐서 전당대회를 이제 열어서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나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당대표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한 비대위원장이 예. 그 아마 8명과의 만찬을 할 때도 나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해야 이런 얘기했는데 한다.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예. 검사 생활만 쭉 해왔잖아요. 네. 우선 필요한 것이 가령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예. 기본적으로 국가의 여러 정책들, 특히 이 국가원수의 첫 번째 의무가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예. 그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한다면 안보라든가 예. 그리고 특히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요 빈부격차에 대한 국가의 어떤 개입에 대한 여러 정책들 예.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 검사로서는 배울 수 없는 공부란 말이에요. 예. 이 공부가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이번 당대표 도전은 안 하는 게 좋겠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희망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과 좀 멀어지는 게 좋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김종인 선생의 얘기를 갖고 비평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맞는 건 있어요. 뭐죠? 가령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예. 권력과 밀착을 하는 순간에 예. 한동훈은 없습니다. 아. 예, 한동훈이 독자적으로 사는 네. 방법은 윤 대통령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예.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아바타가 되어버리고 네네. 너무 멀어지면 저 권력과 각을 세워서 또 인기를 얻으려 하는 거 아니냐. 아. 또 이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참 이게 거리를 적절히 두는 것도 예.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기술입니다. 예. 정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요. 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 대표 연임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친명일색의 그 문자가 명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 가령 동교동 같은 정통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서 힘을 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문자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동교동과도 거리가 멀고 운동권과도 거리가 먼 예. 독자적 이제 자생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지난 총선 때 목표가 3가지가 있었거든요. 예.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든다. 예. 그리고 151석 이상의 제1당이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개항을 해서 무사히 당선된다. 이 세 개를 다 이룬 거예요. 예. 다 이뤘어요. 예. 어떻든 다 이뤘습니다. 예. 그랬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대표로 그대로 계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예. 아니면 이제 제2순으로 물러나서 이 자신을 제대로 다시 관리하는 것 그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당장 이재명 대표의 머리를 가상시키는 것은 사실 사법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수원지검에서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화영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결이 6월 7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이화영의 판결문에 예. 만약에 이재명의 연관된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다면요, 그 판결문은 아주 중요한 기판력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꼼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입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대표로 그대로 밀어붙이느냐 예. 아니면 다시 이순으로 물러나서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무 판단을 해서 이 적절하게 그 행동을 조율하느냐 하는 문제는 예.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국회의장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예? 그런데 참 기가 막혀요. 이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는 조정식, 추미애 뭐 이런 분들 예. 다 중진들이죠. 그런데 네. 이 중진들이 지금 하나같이 과거의 국회의장과 다른 노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정성호 의원도 나오고 추미애 전 의원 본인은 이제 6선이기 때문에 6선 의원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민주당 결선 투표도 지금 하는 것 같던데요. 뭐 6선이든 5선이든 예, 지금 예. 일단 경쟁이 붙으면 그 안에서 일단은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 내놓은 그 이 정치적 의견이 예. 국회의장 과거처럼 중립이 아니다. 예. 우리는 민주당을 위해서 국회의장을 하겠다. 두 분이 다 똑같아요. 아.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국회의장으로 기능하겠다. 예. 그러면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이 여기 승부를 원합니다. 예.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네, 네. 그런데 그런 관례를 무릅쓰고 나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다수당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예. 그 우리의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되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극단적인 대립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이 21대 국회, 22대 국회 역시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떤 유혹을 받겠어요? 예. 반드시 정계 개편의 유혹을 받습니다. 정치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아, 그럴 그럼, 가능성이 예, 있다. 정계 23년이나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3년이나 남아 있다고요? 있는데 예. 예. 만약에 그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를 그래서 한다면요. 지금 정치 지형상으로 보면 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예. 많잖아요. 예. 3년 동안 계속해서 레임덕에 끌려가고 예. 그리고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되어버릴 텐데 그걸 아마 그 견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명심은 그러면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장 후보. 글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아마 염두에 둘 겁니다. 만약에 네. 징계 개편이 되면 사법 리스크가 인동이 될 것이고 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추미애식 혹은 조정식식 이런 그 견해는 네. 아마 이번 그 국회의장 선출 과정을 통해서 좀 그 옅어지고 네. 이제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22대 국회는 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많은 원로들이요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야 정책 관련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여야가 좀 논의하는 어떤 창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 협치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만 국어사전 한번 펼쳐보세요. 협치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협치란 말은 사실은 정치판에서 만든 조어란 말이에요. 네. 협력에서 통치한다는 건데 사실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큰 싸움이 붙었다. 그건 어떤 싸움인가 큰 하면 싸움이 붙었다고요? 예, 포퓰리즘과 반포퓰리즘의 싸움. 지금 예. 당장 25만 원씩 주겠다는 게 예. 13조 원 다시 그 추경 편성해야 될 것 추경을 같아요. 편성을 예. 해서 만약에 전 합의를 국민에게 보면요. 예. 25만 원씩 주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요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마중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려면 한참 먼 아주 소액에 불과합니다. 아마 그 저소득층은요 개인적인 부채 갚기에 바쁠 거예요. 그런데 그럼 보니까 대통령실도 좀 협상의 여지를 열고 있는 게 선택적 복지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저소득층에게는 주고 뭐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예. 그건 이제 기준을 잡으려면 행정 그 요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네. 반발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부터 과거에 전 국민에게 다 골고루 다 주는 것이 낫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예.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포퓰리즘이냐 반포퓰리즘이냐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냐 하는 문제. 예. 아마 그 싸움은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